현재 시간 3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시장 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방금 전 속보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는데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면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네. 김태성 ISF 본부장, 이주호 SP인베스트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영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계속 달리는 쪽은 있습니다. 조선주인데요. 미국발 훈풍에 이어서 인도향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하는 쪽인데 이 중에서 하나 엔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조선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좀 많이 올랐죠. 특히나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네. 사실 지금 선사 쪽을 따라가자니 지금 주가가 굉장히 부담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엔진 쪽이 지금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랐기 때문에 엔진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와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인도까지.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25년도에도 지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인도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불확실한 변수가 아니라 더 좋을 소식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엔진 기술은 우리나라 엔진 기술 같은 경우는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중국 쪽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인도 입장에서도 사실 우리나라에도 지원을 요청을 하지만 중국 쪽과도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런 중국에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이런 엔진 쪽 관련 기업들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좋은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직 그런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못 올랐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을 계기로 내년까지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종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좀 조선 4사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우니 엔진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해 주셨잖아요. 이 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지금 엔진 기업을 이제 크게 보면 하나 엔진도 있고 현대 마린솔루션도 있을 것 같고 여기 STX 엔진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 혹은 이제 계속해서 응원의 이야기를 해주느냐라고 하면 YY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매출이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1,30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YOY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갔으면 주가도 사실 이 정도는 많이 안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뭐가 문제냐면 네. 앞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이제 4분기 그리고 이제 1분기에 트럼프 2기에 이제 발맞춰서 조선 빅3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여전히 긍정적이다면 지금의 가격도 괜찮지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에 대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타이밍상 한번 쉬었다 갈 가능성도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엔진이 가장 좋은데 매매의 타이밍으로 본다면 짧게 보시기보다는 저는 길게 공략했을 때 더 확률 높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엔진 종가 베팅에 오를 드리지만 너무 짧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피팅 밸브류 요새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네. 이제 그 피팅 밸브 안에서도 사실 세분화해서 나누면 엔진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피팅 밸브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KSP인데 만약 피팅 밸브류 성광밴드라든지 태광 하이로 코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기업이 좀 부담된다면 피팅 밸브류 안에서도 KSP와 같이 엔진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두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향 매출까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선사 쪽에 비하면 덜 올랐고 상방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쉬었다 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조언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HD 현대인데요. 영국 비디오 솔루션 회사 비디오 소프트 글로벌과 협력 사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HD 현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네.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들어볼게요. 네, 보통 지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갑이 곳간이 좀 가득 차 있어야 네. 어느 정도 이제 여유롭게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올해 참 HD 그룹과 두산 그룹들이 일을 잘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HD 현대 앞서서 이제 짚어주셨다시피 전사가 대체적으로 지금 올해 돈을 많이 벌어들인 상황. 조선이 지금 마지막까지 또 불을 뿜고 있고 상반기에는 HD 현대 일렉트릭이 시장을 또 선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HD 현대라는 기업을 일단 뭐 배당만 보고 투자를 하시기보단 네. 지금 HD가 하고 있는 여러 산업 중에 어떤 한 기업을 딱 특정해서 꼽기가 어렵다면 ETF와 같은 어떤 비슷한 개념으로 HD 현대에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HD 현대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번 만큼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강하게 나오게 되면 다수의 종목군들이 지금 관계사 계열사들이 다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HD 현대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으로 수급이 한번 쏠린다면 당연히 요 레벨단을 한 번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종가 베팅도 괜찮고 조금은 길게 가져가셨을 때에도 저는 HD 현대는 한번 꼭 포트에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룹사 두루두루 올해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강력한 주주 환원책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종가 베팅을 넘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좋을 쪽으로 전망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이 종목 좀 급락이 나온 이후에 오늘 또 급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효가 시장 안에서 계속 언급이 되던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엇갈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조 본부장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뭐 모멘텀도 좋고 앞으로 뭐 아일리아 관련돼서 굉장히 네. 좋습니다. 근데 이번 공개 때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규모라던가 금액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조금은 좀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로 좀 X 의견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이러한 독일과 이런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실 삼성당 제약은 아일리아뿐만이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 모멘텀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 올라갈 때 이 삼성당 제약은 못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뭐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나왔던 이 호재성 이슈에 조금 뭔가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도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월요일이죠. 월요일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다가 그 다음날 화요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정말 뭐 고점 대비 한 17% 빠졌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깔끔하게 그런 구체적인 뭐 마일스톤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다면은 네. 오히려 저는 매수 의견을 들었을 텐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취지로 X 의견 드렸고 뭐 모멘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아닙니다만 네. 좀 확인하고 가도 늦지 어. 않겠다라는 취지로 X 의견 드렸습니다. 워낙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X 의견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좀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화요일 날 조정이 좀 깊게 나왔죠. 하지만 그날의 수급을 보면 투신과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갭상승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 종목을 가득 담기에는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연기금과 투신이 동시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이조 본부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 이제 이렇다 할 명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크를 하는 것에 저도 동의는 해요. 근데 이제 유추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 알리아 시밀러 쪽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있는데 알테오제는 아직 임상 3상 완료를 못했고요. 세 기업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미국의 미 제네론이라고 하는 기업하고 소송이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지금 가장 먼저 진출하기에는 어려운 거죠. 그럼 가장 현실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혹은 이 삼청단 제약이 유일한데 전체 이 아일리아 시밀러 시장 규모가 14조입니다. 그런데 미국 외에서는 4조, 미국 내에서는 10조예요. 그러니까 미국 외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네. 미국 잡는 기업이 가장 1등이 되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지금 삼천당제약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린 그런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보여주는 상징성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 베팅을 통해서 손절 라인만 좀 잡으실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14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삼성단지와 지금의 위치가 불편하긴 하더라도 추가 시세를 좀 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 좋은 거 맞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조정이 깊게 나왔는데도 투신과 연기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보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OX로 좀 갈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덱스터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죠. 드디어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됩니다. 자, 덱스터는 영화 하얼빈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 하얼빈 정말 대단한 흥행 기세를 몰아가고 있거든요. 네. 자, 두 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덱스터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갈렸어요. 깊게 고민을 하시면서 OX를 네. 하셨는데 이조 모션 일단 들어볼게요. 사실 덱스터가 요즘에 이제 12월 달 들어와서 지수보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쉬었고 네. 엊그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 하얼빈이 이날 개봉을 했어요. 24일 날. 근데 여기에 이제 특수 시각 효과를 담당한 이 덱스터 그리고 덱스터 2대 주주가 CJ E&M입니다. 그리고 하필 또 하얼빈은 CJ E&M이 배급사입니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은 CJ E&M 같은 경우가 최근에 SBS가 넷플릭스랑 계약을 함에 있어서 약간 웨이브가 낙동강 오리알됐다라는 측면에서 좀 약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터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모습 보이는 부분들은 하얼빈이 지금 이틀 만에 거의 100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분간 좀 이쪽으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뭐 파묘랑 범죄도시 4 이후에 천만 영화가 없는 상황에서 네. 이제 내년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실 올해는 이제 천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할 천만 영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제 만약에 지금 하얼빈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사실 지금 이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천만 영화를 달성한다고 관련주들이 많이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하얼빈 때문에 간다가 아니라 하얼빈을 토대로 이 관련주들의 수급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동반 상승이 나오면서 대장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저는 지금 가격대는 워낙 부담이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시세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중장기로 보기엔 좀 그렇고 좀 네. 단기적으로 승부를 볼만하다. 거래량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수익 한번 챙겨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 얘기는 좀 빼놓으신 것 같은데 요거 약발이 좀 더 뭐 남았나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얼빈과 오징어 게임 2 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을지 지금 보면은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들이 일부 차익 매물이 이미 네.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과연 매수의 기회일지 아닐지는 오늘 이제 공개가 되고 네. 며칠 있으면 좀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이거를 같이 엮어서 보기에는 지금 그거보다는 지금 하얼빈이 조금 더 하얼빈. 세지 않나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얼빈 바람이 당분간 더 거세게 불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왜 이렇게 깊게 고민을 했다가 X를 들어주셨을까요? 약간 계속 이조 본부장님의 이야기와 제 네. 이야기가 계속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켠으로는 지금 수급이라든지 차트를 보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하필이면 오징어 게임이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하고 5시. 나서 지금 네. 하잖아요. 보통 세런 뉴스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안 좋다라기보다 만약 그냥 오징어 게임 2가 생각보다 뭐 저조하다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면 그때 저는 덱스터는 오징어 게임을 내려두고 하얼빈에 이제 집중해서 베팅을 한다 했었을 때 그 조정을 이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종가 베팅보다는 내 시추의 움직임을 보고 조정이 나오면 저는 그 조정을 이용해서 사는 게 보다 좋은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이지 예. 제가 뭐 덱스터가 좋냐 나쁘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그러면 지금 김태성 본부장이 말씀하신 전략이 네. 제가 느끼기엔 상당히 일리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예, 한번 조정이 내일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담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사실 타이밍의 차이인 거죠. 뭐 그냥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안 주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걸 예.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 보통 이렇게 좀 단기간에 상승폭이 강했고 그리고 지금 조정도 강했지만 반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요게 저는 오히려 조정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다. 가버리면은 이거는 못 사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하얼빈 효과 좀 주목해보자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본부장님께서는 세론 가능성 살아있기 때문에 좀 매매 타이밍 그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제가 이 종목 굉장히 궁금했어요. 신성 델타테크 4만 원대였던 종목이 어느덧 12만 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말도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이 테마 자체가 아직도 와닿지도 않는데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주가 상승했는데 추가 상승 여력 남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모두 X 의견 주셨어요. 이번에는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 네. 들어볼게요. 이거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저의 X는 굉장히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 같지만 네. 저의 X는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라의 X라기보단 네.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의 X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기술력이 만약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발열을 100%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하지만 올해 4분기 보면 뭐 초전도체도 그렇고 양자도 그렇고 사실 문과인 제가 감내할 만한 내용들이 저는 설명을 들어도 사실 그렇죠. 아닌 네.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네. 이제 주가는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체크는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관련 기업이 뭐 기술 개발을 하면 그때 움직여도 10배가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너무 집중을 해서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신성 델타테크 올 초에 이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좀 다르다라는 건데 여기에 네. 매수를 했다가 6월달, 7월달, 8월달 지옥 보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막상 올라오면 이제 여기만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여기만 올라오면 손절해야지 하셨다가 네. 이 정도까지 왔는데 더 가져가 볼까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때 힘든 거를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이라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좀 유연하게 사고를 네.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확실한 기술 개발 뉴스가 나온 이후에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어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뭐 사실 정상적인 상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감이 역시나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기대감으로 오르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은 보통 이렇게까지 세게 올라오는 경우 거의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초전 자체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과거에 5G도 그랬고 메타버스도 그랬고 한번 정말 절정을 만들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지금 5G도 보시면은 거의 뭐 바닥에서 탈출을
조금 올라와도 그게 탈출 못하는 수준이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예외적인 상황이고 예. 요거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초전도체에 대한 부분이 뭔가 입증이 됐거나 없습니다. 뭔가 근거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되면은 텐베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얼마나 더 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뭐 대박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네. 과연 그렇게 무조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게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은 그거에 대한 하락은 기대감이 빠르게 소멸되면서 정말 빠르게 하락할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자라는 취지로 만약에 이거를 이쪽 관련 종목군들을 보신다고 한다면 정말 좀 소액으로 네. 좀 기분 좋게 하실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막 배팅의 비중을 느낌으로, 예. 비중을 막 한 뭐 정말 50% 이상 막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나중에 결말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거를 항상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좀 정상적인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X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결국 공통적인 얘기거든요. 아직 기술력이 입증된 바 없다. 현혹되지 말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소멸되면 급락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고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